안녕하세요.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오늘 도시 설계학회와 카이스트 공동으로 여는 미래도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의 삶을 규정합니다. 도시는 시대의 집입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는 농촌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직후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대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과 주거단지가 분리된 소위 조닝 개념이 있는 도시개혁이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새로운 도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새로운 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의 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죠. 출퇴근 시간만 줄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뿐만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에너지 낭비도 심하죠. 더 재밌는 거는 100대의 자동차가 움직이면은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근할 때 갖다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이러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대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주거비가 너무 비쌉니다.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서 공간혁명이 불가피하게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죠. 물건이 있는 백화점을 가야죠.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가야죠. 그런데 이제는 내 손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죠.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배달하면 바로 백화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류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에 대도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우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수명 100세, 120세의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이나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만약 100살을 산다고 하면 40년이나 35년 동안 뭘 먹고 살죠? 우리가 25살에서 일하면 65살에 정년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평생 번 돈을 거의 저금을 다 해야 1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출산 문제까지 생기면 지속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나와야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비용이 적은 도시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할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삶이 기본이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한번 살펴보면 클러스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 관중이라는 그 재상이 사농공상, 마치 이걸 계급을 차별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선비들이 모여 살고 공업이 모여 살고 상업이 모여 살게 되면, 클러스터가 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비단을 직접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러한 도시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세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피렌체 같은 데 보면 약 8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직과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모직 산업이 생겼던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소도시의 기업인들을 만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할까요? 또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취직을 하는데요. 거기가 주거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공단 주변에 가면요.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 결혼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이 뭔가 직장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소도시에 너무 빈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대학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를 찾아보면 시정부 그리고 대학 그리고 기업이 결합되어 있는 도시들이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는 여러분들 다 모두가 배우려고 하는 사례죠. 스탠퍼드가 없었다면 실리콘밸리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지식의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사회를 진화시키고 거기서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 MIT와 하버드가 있는 바로 여기서는 생명과학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도 있고 그리고 산업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과학도시 드레스덴, 독일의 드레스덴은 세계 최초로 산학협력을 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드레스덴 대학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덴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보는 네덜란드의 바이닝햄 도시를 갔는데 여기는 인구가 3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닝햄이라는 세계적인 농업대학이 있게 되고 이 농업대학을 믿고 함께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어서 여기서 약 70조 원의 식품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도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바이닝햄 대학에 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즉 지식이 있어야만 미래 산업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점점 더 대학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땅이 4,400만 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93%가 교내에 살고 있습니다. MIT는 92%가 학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홍릉에 있는 키스트, KDI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해서 한번 도시를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를 만들고 주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량리역이나 이쪽에서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죠.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전 학생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첨단한 일자리도 있고 집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 교육 여건도 좋고 병원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세미나가 열리는 카이스트 제가 몇 번 와봤습니다. 우리 이광영 총장님이 강력한 뜻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이거 카이스트와 충남대학을 합치면은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서 가깝죠. 이제 이곳에다가 저는 주거와 의료와 그리고 여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학교 내에 여태까지 벤처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학교 주변에 있는 하숙집을 하시는 분하고 원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진정한 의미의 대학 도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와 충남대를 잇는 아주 멋진 주거타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님들도 교수분들도 그 교수분의 자제분들도 멋진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카이스트가 의사과학자 이 양성과정을 함께 만들면 더 멋진 학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수한 인력을 의과대학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스탠퍼드에 가보니까 공과대학 교수님하고 의과대학 교수님하고 문과대학 교수님이 모여가지고 수술의 원리, 인간이 건강하려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산업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의사과학자를 키워야만 바이오 산업이 저는 한국의 미래 산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카탈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뭔가 새로운 문명이 동양에서 탄생할 것 같은데 어느 도시에서 탄생할지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학자는 100년 전에 앞으로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세계의 문명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응전으로 유명하는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의 최대 변화를 불교가 서양으로 전파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데서 저는 문명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도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많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도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6.25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가장 많은 도시를 만들어 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IT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가 강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융합의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BTS를 보거나 수리남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 대학 도시를 하나로 만들었다면 젊은이들의 집값과 일자리 걱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중소도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휴대폰의 OS, 핸드폰의 OS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의 물과 전기와 모든 것의 OS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걸 구축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가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회장님이 계시는 도시설계학회가 대학도시라는 인류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천 년 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아카데미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 생각의 힘 때문에 그리스가 오늘날 유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도시를 향해서 함께 뚜벅뚜벅 힘차게 전진하고 도전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 도시는 세계 최대의 미래산업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